사실 오늘 경기는 김민재 선수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됐던 경기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오늘 경기 자체가 약간 로테이션을 돌리는 경기였어요. 일단 경기 라인업만 보면 아스날전에 나왔던 선수들이 케인, 그리고 키미히, 다이어 더리우트 요 4명 빼고는 다 로테이션을 돌린 멤버들이었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바이에른 뮌헨의 일정상 지난 주 중에 아스날과의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이 있었고, 그리고 주말 경기 오늘 경기를 한 다음에 또다시 아스날과의 챔피언스리그 8강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경기에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김민재나 우파메카노가 나오겠다라는 이제 예측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게 당연해 보였거든요. 근데 오늘 다이어와 더리우트 라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 중간에 더리우트가 이제 주중에 있는 아스날전을 대비해서 교체가 됐어요. 근데 교체가 될 때 김민재가 아니라 우파메카노가 들어왔죠. 평소에는 그 더리우트가 나오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사실 김민재를 넣어서 다이어가 오른쪽, 김민재가 왼쪽 이렇게도 둘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아무래도 김민재 선수가 좋지 않은 경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은 우파메카노를 요 더리우트 자리에 넣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예 김민재 선수가 경기에도 못 나왔는데, 뭐 일반적으로 그 투엘 감독이 오른쪽에는 더리우트와 우파메카노, 왼쪽에는 다이어와 김민재 이렇게 이제 배치를 한다고 하긴 하지만, 일단 김민재 선수가 최근에 폼이 좀 안 좋기 때문에 투엘 감독의 일단은 플랜에서 조금 더 경기에 나오는 게 아니라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게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리는 것 같아요. 일정을 봤을 때 오늘 김민재가 못 나왔다는 건 김민재의 결장이 좀 길어질 거라는 걸 예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가 만약에 바이에른 뮌헨이 비기거나 졌으면 레버쿠젠 경기의 결과에 상관없이 그냥 자동으로 레버쿠젠이 우승하는 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 투엘 감독 입장에서도 로테이션을 돌리긴 하지만 수비 라인이 지난 경기에서 우파메카노 김민재가 너무 불안했기 때문에, 그래서 수비 라인에 대한 안정감을 그래도 가지고 나오기 위한 선택으로 다이어와 더리우트 요 라인을 이제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경기 전체적으로 보면 다이어가 일단은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어도 그 최근에 나왔을 때 다이어 쪽에서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이어가 주전으로 나오고 있는 게 다이어가 100% 완벽한 수비수라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김민재 선수가 불안하기 때문에 다이어가 나오는 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지난 하이덴하임전에서 너무 못했고, 그리고 사실 그 하이덴하임전이 김민재 선수한테는 어떤 의미였냐면, 그날 경기에서 김민재가 잘했으면 아스날전도 선발이었습니다. 그런 얘기가 독일 매체에서도 많아요. 그 경기가 투엘 감독이 도르트문트전을 봤을 때 수비가 안 좋았던 거예요. 수비가 흔들리니까 한번 본 거죠. 우파메카노와 김민재 두 선수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근데 그날 경기를 망쳤기 때문에 지난 주중에 있었던 아스날전도 다이어 더리우트가 나온 거고, 이번 주말 경기도 다이어와 더리우트가 나온 경기였습니다. 근데 오늘은 일단 기본적으로 켈른이 뭐 공격을 애초에 해보지도 못했던 경기라서 사실 뭐 다이어나 더리우트가 흔들릴 만한 장면도 뭐 거의 없었고요. 실제로 다이어도 오늘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이어가 오늘 경합 상황에서 5번 경합 상황 중에 4번을 이겼어요. 그리고 패스 횟수도 대부분 다이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경기 전체에서 가장 많은 패스를 한 선수, 그리고 가장 많은 패스를 성공시킨 선수가 다이어였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다이어가 너무너무 잘해야하기 때문에 나온다기보다 다이어 때문에 지금 실점이 많이 나와요. 도르트문트전, 다름슈타트전, 지난 아스날전도 다이어가 뒷걸음질 치면서 나왔잖아요. 다이어 쪽에서 수비 미스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김민재 선수의 폼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다이어가 나오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오늘 이제 경기의 전술을 보면 오늘도 약간은 3백을 썼어요. 뭐 예를 들면 마즈라이가 오늘은 이제 고레츠카가 안 나오다 보니까 마즈라이가 3백을 만들어주면서 다이어, 더리우트, 마즈라이, 키미가 올라갈 때도 있고 아니면 가운데로 들어와서 게이루, 파블로비치, 키미 이런 전형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이어가 나올 때는 이렇게 3백을 만들면서 다이어가 중앙에서 볼을 잡은 다음에 패스를 공급하는 이런 역할을 맡은 거죠. 그래서 다이어가 오늘은 뭐 경합 상황도 얼마 없었기 때문에 뭐 수비적인 불안함도 나올 일이 없었고, 그리고 패스를 뿌려주는 것도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롱패스도 뭐 오늘은 비교적 잘 뿌려주는 편에 속했었고요. 그런데 오늘 경기를 보면 그 더리우트 대신 나왔던 우파메카노의 모습이 되게 불안해요. 그러니까 우파메카노도
지금 선발에서 제외가 되는 이유가 있는 것 같거든요. 생각을 해보면 김민재와 더리우트 조합으로 나왔으면 어땠을까 실험을. 계속 그 생각이 나는 게 김민재 선수가 지난 하이덴하임전에서 첫 번째 실점 장면을 키커지에서도 첫 번째 실점 장면은 우파메카노의 실수였다 라고 해요. 뒤에서의 이제 그 수비 커버가 안 됐다는 점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가 김민재의 실수. 근데 오늘도 보시면 우파메카노가 거의 빅 실수를 합니다. 이 장면 보시면 키미이가 우파메카노한테 줘요. 그리고 우파메카노가 여기서 볼을 받아서 패스를 보내주는데 다이어가 있었거든요. 다이어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달려 들어오는 공격수에게 우파메카노가 패스를 줍니다. 거의 헌납하는 골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슈팅을 할 때 다이어가 잘 달려오면서 이 슈팅을 막아냈죠. 이건 다이어가 잘했던 장면인데 우파메카노가 이렇게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온다. 요게 이제 아무래도 그 이번 시즌 전반기부터 김민재 선수가 사실은 혹사에 가깝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투엘 감독이 김민재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지금 뭐 흔들린다, 김민재 떠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번 시즌 가장 확고한 주전으로 뛰었던 선수가 케인, 김민재, 사네 요 3명입니다. 전반기 출전 시간 보면요, 이 3명이 압도적이에요. 그래서 뭐 김민재 선수가 지금 한 달 정도 밀린 것 같다가 뭐 팀을 떠나라 이런 것은 너무 나간 거고요. 일단 이제 전반기 때부터 바이에른 뮌헨의 실점이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약간 그 우파메카노 쪽의 실수가 좀 있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조합 자체가 김민재랑 우파메카노가 좀 안 좋은 조합이었다는 생각도 일단은 듭니다. 뭐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기도 하지만 김민재도 뛰어나가는데 우파메카노도 뛰어나가는 스타일이고, 그리고 우파메카노가 결정적으로 뒷공간 커버를 잘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김민재 선수가 튀어나갔을 때랑 우파메카노가 튀어나갔을 때의 차이를 비교해보면 좀 문제가 나거든요. 우파메카노가 튀어나갔을 때는 김민재가 뒤에서 이렇게 커버를 하면서 이 공간을 커버를 많이 해줬어요. 그러니까 김민재는 기본적으로 뒷공간 커버가 좋은 선수다 보니까 우파메카노의 뒷공간을 커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실점 나올 때 보면 김민재가 튀어나갔는데 우파메카노가 이 뒷공간을 커버를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 볼이 떨어졌을 때 떨어지는 볼을 중간에서 하이데마이님의 공격수가 볼을 잡을 때 우파메카노가 커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알폰소 데이비스가 커버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편안하게 볼을 잡아서 연계할 수 있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도 뒷공간이 쉽게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우리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면이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민재가 튀어나가는 성향이라면 뒤에 어쨌든 누군가가 좀 커버할 수 있는 성향의 선수가 있거나, 아니면 뭐 옆에 있는 우파메카노가 튀어나갔을 때는 김민재가 커버를 해주니까 김민재가 튀어나갔을 때 누군가 뒤에서 커버를 해주는 구조적인 그런 형태라던가 조직적인 측면, 아니면 우파메카노나 알폰소 데이비스가 커버를 해주는 거,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안 됐던 면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김민재 선수가 이 하이덴하임 전에서도 전반전에는 진짜 완벽한 상황이었는데 후반전에는 저렇게 튀어 올라가다가 공간이 났던, 그러니까 이제 김민재가 저런 움직임에서 공간이 나서 실점하니까 김민재한테도 영향이 있고 김민재도 더 안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있는 알폰소 데이비스의 영향도 있어요. 그러니까 알폰소 데이비스가 아마도 이번 시즌 그 끝날 때 바이에른 뮌헨이 알폰소 데이비스가 떠난다고 한다면 그렇게까지 잡을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알폰소 데이비스가 수비적으로 문제가 좀 많이 크거든요, 요즘에.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다이어 쪽에서 실점이 나올 때가 많고 김민재 쪽에서 실점이 나올 때가 많은데, 그 이제 실점의 이유 중에 하나가 알폰소 데이비스의 책임이 좀 커요. 여기서 이제 알폰소 데이비스가 측면으로 뛰어나가면서 볼을 끊어내는 장면이었는데, 끊어냈을 때 걷어내는 게 아니라 필요 이상으로 끌다가 사카가 압박해서 볼을 뺐습니다. 뺏어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카가 안쪽으로 뛰어들어가는데 알폰소 데이비스가 또 사카를 놓쳤어요. 그러니까 요 가운데로 패스가 들어갈 때 다이어의 이제 안 좋은 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여기서 사카가 볼을 잡을 때 다이어가 뒷걸음질 치고 있고, 그리고 득점이 나온다. 이게 사실은 알폰소 데이비스가 나왔을 때도 이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가 많이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알폰소 데이비스 쪽에서 문제가 나오니까 다이어의 뒷걸음질 치는 수비도 문제가 되고, 김민재의 튀어나가는 수비도 문제가 돼요. 왼쪽 라인에서의 문제가 좀 커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좀 겹쳐서 김민재 선수가 본인의 폼도 좀 떨어지고, 기본적으로 이 바이에른 뮌헨이라는 팀 자체가 앞으로 올라가서 하는 수비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뒤로 물러나서 수비를 하고 있어요. 바이에른 뮌헨 성향 자체는
공격적인 팀이에요. 그러니까 바이에른 뮌헨이 그 시즌을 보다 보면 막 8대0, 9대0 이런 경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왜 그러냐면 바이에른 뮌헨의 팬들은 5대0, 6대0이 됐을 때 바이에른 뮌헨이 공격에 대한 의지를 잃는다? 그러면 욕을 먹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그래서 바이에른 뮌헨은 90분 내내 공격을 해야 되는 팀이거든요. 되게 공격적인 라인을 추구해요. 바이에른 뮌헨이라는 이 팀의 색깔이. 근데 이번 시즌 투엘 감독이 그래서 라인을 올렸고 김민재 선수를 투엘 감독이 신뢰를 했죠. 엄청. 근데 라인을 올렸을 때 경기가 안 되니까, 그리고 올라가서 하는 수비가 안 됐던 이유가 앞쪽에서의 압박, 만들어가는 플레이, 턴오버 너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역습을 계속 당해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뒤를 내리는 수비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의 튀어나가는 수비가 투엘 감독의 전술에 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민재의 개인적인 폼도 떨어졌지만 전술적인 그런 상성상 튀어나가는 수비보다 그냥 차라리 다이어처럼 자리를 지키는 수비가 낫겠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김민재 선수의 상황 자체가 이 투엘 감독의 전술과 많이 안 맞는 측면에서 시즌 막판으로 될수록 여기서 이제 김민재 선수가 그 주전에 밀리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사실 다음 시즌에 그 바이에른 뮌헨이 고르고 있는 감독이 공격적인 감독이에요. 데제르비, 나겔스만 이런 감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이에른 뮌헨 자체가 투엘 감독의 축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올려서 하는 축구를 못하고 엉덩이를 빼는 축구를 해야 되고, 그래서 다이어가 나오고 있는 건데, 아마 다음 시즌이 되면 투엘 감독이 나간 다음에 무조건 공격적인 감독이 옵니다. 그러면 김민재 선수가 당연히 자리를 잡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의 김민재의 상황이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투엘 감독의 이런 스타일상,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이 지금 투엘 감독 체제에서 하고 있는 축구의 스타일상 김민재의 튀어나가는 수비가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도 자리 못 잡고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김민재 선수가 어쨌든 더 좋은 선수가 되려면 투엘 감독의 축구에도 본인의 스타일을 맞출 수 있는 선수가 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뭐 바이에른 뮌헨이라는 이 최정상에 있는 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축구를 하든 잘 융화가 될 수 있는 선수가 탑 클래스의 선수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사실 바이에른 뮌헨이 이제 챔피언스리그 뭐 8강전 지금 유리한 상황이니까 4강전 결승전까지 올라가면 당연히 더 중요한 경기들이 많고 수비적으로 안정적인 선수를 기용해야 되는 경기가 많아져요. 그리고 어쨌든 뭐 이번 시즌 끝날 때까지 뭐 기회는 어쨌든 올 거고, 그리고 지금 김민재 선수가 엄청나게 뭐 팀의 전력외로 분류됐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김민재가 지금 경기에 못 나온 게 딱 한 달 됐어요. 딱 한 달. 오래된 것도 아니고 시즌 거의 중후반부까지는 김민재가 무조건 주전이었는데 흔들리는 시간이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김민재 선수가 뭐 바이에른 뮌헨에서의 커리어가 끝났다, 바이에른 뮌헨이 김민재를 내보내려고 한다, 그렇게까지는 갈 필요가 없습니다.